네, 이걸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청소부의 법칙도 있겠죠. 경비원의 법칙도 있습니다. 부하의 법칙도 있습니다. 갖다 대면 됩니다. 그런 법칙이라고 보면. 예. 여러분, 경비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언젠가 압구정동에서 경비원 한 사람이 죽었죠. 그 폭력, 폭언. 사실 폭력보다는 폭언이 더 심한 거죠. 죽었어요. 그들에게 수고하십니다. 이 한마디 이외에는 뭐 특별히 드릴 게 없어요. 수고하십니다. 청소부에게 애쓰십니다. 굳은 일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부하에게 자네 애썼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법칙에서도 애썼다. 그래, 엄마의 기대가 점점 더 충족이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너 하는 꼴 보니까 틀렸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그 아이는 결국은 틀리게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웨이터의 법칙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 확 뒤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었죠. 이런 나라. 50년은 좀 더 됐죠. 한 70여 년 전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그 나라. 그죠? 유엔 등록 120개국 가운데 그때 당시입니다. 119위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국민소득 태국이 220불, 필리핀이 170불인데 이 나라는 몇 불이었나요? 76불입니다. 우리 뒤에 인도가 있었어요. 그 뒤에. 이런 나라. 민주주의를 꽃 피우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코리아. 예, 그 나라가 바로 코리아입니다. 예. 자, 이 인도 대표 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장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때 영국에 나왔던 한국이란 나라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분단국으로 별다른 가망성이 없는 곳이다. 6.25 전쟁 후 1953년에 메가다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복구하는 데는 100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나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요. 그때 당시에 76불이 지금은 몇 불입니까? 작년 통계가 기억나십니까? 35,000불이 넘었죠? 예. 자, 그러면 우리도 뭐가 돼야 됩니까? 품격. 이건 예의엄치. 품격이 살아나야 되는데, 예. 자, 그 품격이 너무 아쉽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품격과 국격도 한쪽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국격은 국가 및 구성원들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위와 격조로. 예. G20일 정상회의 할 때 국격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사라졌어요. 그때 계속 캠페인 좀 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케 됐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럼 인간다운 품성이나 인간다운 품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닐까요? 자, 아이젠하워 장군이 2차 대전 노르망디 이제 상륙 작전을 하기 직전에 진급 예정자 명단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에 포함된 어떤 장교가 아이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장군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를 진급시켜 주십시오. 그때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자네는 누구도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갖추었지. 하지만 그 점이 문제일세. 왜냐하면 병사들은 자네만큼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야. 우리에겐 그 부족한 병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장군이 필요하네. 자네는 진급이 어렵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으로. 따라서 바로 이렇게 리더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속내를 헤아려 살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리더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능력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나이에 밀리지 않고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한 것. 자, 그럼 품격을 제고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무엇부터 제거해야 될까요? 품격을 높이려면 천격을 제거해야 돼요. 천격이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까요? 자, 뒤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불편한 진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따져보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겠죠. 자살률이라든가 이혼율이라든가 음주, 흡연, 교통사고 등등 사고 다발왕국이죠. 여행 매너 요즘 좀 좋아지긴 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설화와 필화가 판치는 나라입니다. 설화가 뭡니까? 입으로. 필화 뭡니까? 글.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일 꼭 한번 컬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나라입니다. 자, 100가지의 고소권이 있습니다. 70개가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30개밖에 없어요. 우리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해. 그 말 많이 하죠. 법대로 해. 참 안타깝습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게으르고 막말하고 무질서 무절제 무매너 그리고 자학을 통해서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한번 이 천격이라고 하는 게 어디 명리학에는 이제 관상 보는 데서 이게 나오더군요. 자, 첫 번째 육천입니다. 여기 나오는 육천. 일천
남들이 흉을 보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수치를 모르는 자. 첫 번째. 2천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자. 자기 자만 자기 자랑이죠. 3천은 옆 사람이 곤란을 겪는데도 피식피식 웃으면서 딴청을 부리는 자. 이 경우가 얼마 전에 부산인가요? 8살 아이가 개에게 물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 아이 상처가 아주 상당히 극심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에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지금 막 한창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외면하고 갑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4천은 무슨 일이든 확실치 않고 나갈지 말지 발을 담갔다 뺐다 하는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을 말합니다. 5천은 남이 안 되는 걸 바라면서 헐뜯는 자입니다. 4천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축하해 주자고 하는 것이죠. 그 헐뜯는다고 내게로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축하해 주면 어떻게 해요? 차례도 한 잔 얻어 마실 수가 있을 텐데. 6천, 자기 자랑할 것 없으니 남 팔아서 이거 호가호위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명리학에서 나오는 6천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전격 행위 사례 아무데나 침뱉고 무단횡단하고 새치기하고 큰 소리를 떠들고 배려하지 않고 막말하고. 여러분 화장실 가면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손 안 닦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한 70%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손 씻으라고 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잘못하고 사고 안 하죠. 특히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하고도 끝까지 우겨댑니다. 천하죠. 휴지고 뭐 막 버리잖아요. 머문 자리 더럽히기. 실언, 이 잘못 말한 거죠. 식언, 해놓은 말 그냥 잡아먹고 깨는 걸 말하죠. 자기 과시, 그다음에 우리 직장과 사회 문제들의 성희롱입니다.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 뭐가 문제일까요? 거기서 이성으로 보지 않고 직원으로 보면 됩니다. 직원으로 보면. 자,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고도 돼야 될 텐데, 얼마 전에 포스코 이름 듭니다. 신문에 크게 났으니까요. 3년. 그리고도 잘못한 기색이 없어요. 그러면 뭐 꼰대짓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찻집에 가시거든요. 라떼는 드시지 마세요. 젊은이들하고 가서 라떼를 드시면은 꼰대다. 왜? 라떼는 그 말 많이 하거든요. 이걸 무조건 반말하잖아요. 그죠? 왕년에 한가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나누지 않고요. 어려움 보고도 외면하고 복장 바르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부산에서 아주 그 희한한 복장 봤는데 어떤 여성이 정말 남성들은 그걸 보고 지켜보고 뭐 좋아했나요? 그냥 완전히 벗고 횡단보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지극하게 인색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메일이나 SNS 보내면 그 사람은 한가해서 보낼까요? 시간이 남아서 카톡 보내고 그럴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신해 줘야죠. 회신 길게 할 필요 있나요? 한 줄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계속 끊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시간거리가 6개월이라고 그래요. 6개월 동안 연락 안 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SNS에 멀어지면은 기억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세상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내게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가끔 보면 그래요. 어떤 선배가 넌 도대체 전화도 한 번 없냐? 뭐 손가락 끊어졌냐?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요.
저는 뭐 손가락은 다치진 않았는데 그 선배님은 손가락 다치셨나요?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 말을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악필, 너무 심한 악필. 이건 우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펜글씨 뭐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악필을 어디다? 공개적인 방명록 같은 데 쓰는 리더입니다. 어디에 뭐 공당의 대표가 말이죠. 써놓은 글자를 보면은요. 이게 무슨 올챙이가 기어가는 건지 개구리가 걸어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악필이 있어요. 예. 교정하면 되는데. 예. 자, 그래서 그 말씀. 그러면 노인의 그 욕심. 그래서 노인이 추한 걸 노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하여 노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안 하는 거. 예, 학습 안 하는 거. 남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사람. 성추행, 성폭행 등등. 이게 바로 천한 천격 행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있습니다. 그럼 품격과 인격을 높이는 방법,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품격에는 입이 4개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러죠? 저승 간다고 그러나요? 자, 저승을 가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심판대가 있다고 그러죠. 심판대가. 그럼 그 심판대에서 무엇부터 보느냐? 그가 세상에서 지은 구업을 본다고 그래요. 어떤 말을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나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거기서 갈려진다는 거죠. 어디로요? 그럼 뭐 지옥으로 간다고 그러죠. 예. 구업을 짓지 말라. 그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때는 살인어가 되는 겁니다. 살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이제 그 가정 뭐 불화 이런 이야기, 뭐 실제 상황 이런 데 보면요. 첫 번째 인사를 왔는데, 그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한 말이 평생 동안 가슴에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일본은요. 죽어서 이혼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해요. 왜? 얼마나 한이 서렸을까요? 그럼 결국은 무엇에서 비롯됐느냐? 입에서 비롯됐더라고요. 이게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는 거죠. 자, 고대 그리스 소포크레스가 이런 얘기, 품격과 지혜는 세상의 모든 부를 뛰어넘는다. 아까 뭐 부자냐 아니냐 뭐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자, 이 세상의 부자, 돈 많은 부자일까요? 자, 부자 정의를 하면 어떨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더 많이 갖거나 아니면 욕심을 줄이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자 어떤 거예요? 욕심을 줄이면 돼요. 욕심을 줄이면.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품격입니다. 행복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런 도서든지 나온 적이 있는데요. 행복을 상징하는 언어가 뭘까요? 식물, 꽃. 뭐 꽃이라고 하나요? 행복을 상징하는 꽃, 식물. 클로바죠. 네, 클로바. 네잎은 행운입니다. 네포레옹이 전쟁 때 후퇴하는 길에 늘 보던 새잎이 아닌 네잎이라서 그걸 짚고 허리를 굽혀서 짚을 때 그 허리 위로 총탄이 날아갔다. 그래서 이제 네잎은 행운이고요. 새잎이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클로바에는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C와 R 사이에 뭐가 있나요? C와 R 사이에 뭐가 있나요? 러브,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 C, 초이스, 선택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을 했다. 초이스.
여러분 그 초이스의 의미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이스 할 때는요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어 단어 초이스에는 아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선택을 했다면 반드시 상응한 뭘 져야 될까요? 책임을 져야 되죠. 예, 클로바 맨 뒤에 있는 R은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품격을 따지면 먼데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가깝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 사랑? 나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자경에서 타경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 부여할 수가 없죠. 예. 일을 사랑하고, 그렇죠? 동료를 사랑하고, 학습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이런 게 품격이죠. 예. 자, 그 가운데 입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이제 그 풍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출전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구나. 이 풍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대단해요. 당나라가 망한 뒤 후당에서 입신해가지고 5조 8성 11군입니다. 5 왕조에 걸쳐서 8개의 성을 가진 11명의 임금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 없었어요. 뭐 때문에? 입을 관리 잘한 겁니다. 구시화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구시화지문 그거죠. 자, 그럼 품격을 제고하려면은 소통하고 배려해야 되죠. 중국 예입니다마는 6일입니다. 차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 둘은 절대로 비키지 않습니다. 아예 잠그고 집으로 갔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둘 다 손해예요. 둘 다 손해예요. 언젠가 한 사람은 빠져야 돼요. 사실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생자를 보면 소우자 밑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소우자 밑에.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거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외나무 다리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외나무 다리를 걷는, 그 외나무 다리에서도 비켜줄 수 있는 그런 배려심. 자, 그게, 그 다음에 역지사지죠.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자, 우리 역사도 좀 알면 좋겠고요. 글로벌 에티켓 좀 실천하면 좋겠고요. 깨끗한 거리.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특히 이 정신, 주전자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여러분, 주인의식은 다르게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죠. 여관에 불이 났습니다. 손님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만 가면 괜찮아요. 돌아 앉아서 불 구경합니다.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목숨을 걸고 재물을 꺼내거나 불을 끄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야에 관한 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럴 수 있는 실력 갖출 수 없을까요? 갖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갖출 수 있어요. 작은 노력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필요하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다운시키거나 자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모에서 탐호가 생깁니다. 품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세심한 배려만 하기 시작하면 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이 품격을 가지고 제가 시니어의 품격이라도 군인의 품격이라든가 장교의 품격이라든가 지도자의 품격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2시간 이상씩 제 강의를 했는데 오늘 1시간에다가 딱 한번 이렇게 조여보려고 했는데 그까지는 좀 어렵네요. 시간이 1시간 10분이 됐네요. 좀 길어졌죠. 여러분이 그 인내심이 있어서 잘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